안녕하십니까. 마이베스톰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요즘 봄이 돼서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높은 이자율로 힘들었던 경제활동이 인플레이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올해는 내려가는 방향으로 바뀌어간다는 소식들과 함께 부동산에서도 활기를 띠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 생활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는 이 시점에는 저도 자주 생각나는 것이 우리 가정경제의 기초를 이루는 이 자산의 개념입니다. 특히 저희들처럼 이민을 온 이민자 가정경제의 안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이 자산의 개념은 한국에서 거주할 때와는 또 다른 형태의 더 특별한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유익하고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께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매년 한국 나가서 세미나 할 때마다 이곳 토론토 오시면 어떤 자산이든 최대한 빨리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리곤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같은 이런 코로나 같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제적인 충격을 받고 또 그러한 여파가 가정경제 곳곳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아주 커지는 것을 보고 그 중요성이 더더욱 실감되는 것 같아서 부동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어쩌면 크게 생각지 않았던 다른 자산들의 개념도 같이 생각해 보는 것도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자산하면은 부동산 자산을 으뜸으로 치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 하나 잘 하면 그것이 가장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그동안 고국 뉴스를 보면 젊은이들까지 영끌에서 좋은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 변동이나 경제 여건상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 당시에 세미나 때마다 한국의 부동산을 팔고 오히려 토론토의 부동산을 확보하시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도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당시에 권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주식도 미국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것이 아니고 수십 년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인플레이션 커버하는 자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 캐나다 이민 가정에서는 이 자산이 중요한지 그 이유는 뒷부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요. 먼저 우리가 이 캐나다에서 살면서 준비하면 좋은 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산으로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부동산일 거고요. 이 부동산은 눈에 보이는 자산, 실물 자산이고요. 금도 있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은 자산은 일단 예금, 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그보다 조금 더 투자성을 띠는 것은 주식, 펀드, 채권, 또 세금이 있는 TFSI 등이 있고요. 요즘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도 있고요. 그리고 장기 저축성, 보험 성격이 있는 은퇴적금, RRSP도 있습니다. 그동안 제 직업이 리얼터다 보니 그동안 손님들께 강조했던 것이 부동산 자산 확보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고요. 부동산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이기고 렌트로 낭비하는 것을 추가로 보증까지 해주는 이민생활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동안 위에 언급드린 자산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부동산과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인 주식의 가치가 그동안 세월이 지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에 비해서 어떤 가치로 변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이민을 왔었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23년이 지난 현재를 보면은 첫째 소득을 보면은요, 캐나다 1인당 소득은 2001년에 38,200불에서 지금 55,528불로 1.45배 올랐고요. 온타리오 최저임금만으로 보면은 6.85불에서 16.55불로 2.42배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대표적인 물가를 보면요, 콘도 원베드 렌트비를 보면 다운타운 원베드가 2001년에 평균 1,200불, 지금 2,400불 정도 되니까 약 2배 올랐습니다. 의외로 임대비가 최저임금보다 덜 올랐는데요. 생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임대비는 정부에서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매년 정하기 때문에 강력한 물가 억제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물가의 대표인 그 외식비를 보면 이미 나서 당시 그 한인 식당 어디를 가도 김치찌개, 순두부, 비빔밥 등 대부분의 1인용 식사가 5불 했고요. 지금 김치찌개의 평균가는 17불, 현재 약 3.4배 올랐습니다. 셋째로 자산으로 보면요. 먼저 부동산은 2001년 30만 불 주택이 지금 약
130에서 150만 불 정도 하니 평균 4.67배. 주식을 보면 캐나다 주식이 아니고 대부분 미국 주식을 한다고 보고 S&P 500의 2001년 4월 지수가 1200, 지금이 5200이니 4.33배. 나스닥으로 보면 2100에서 현재 16200으로 7.71배가 올라 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확실히 첫 번째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23년간 오른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올랐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해가 가면 갈수록 소득보다 물가가 더 오르니 생활은 조금씩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같은 수준 또는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더 올리기 위한 방안을 더 모색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든 전문인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모두 다 더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거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목표를 이루어가며 살 수는 없을 것이니 여기에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실패 위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이 자산입니다. 노력을 하며 살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나 또는 이런 코로나 같은 어쩔 수 없는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다른 해결 방안 마련이 어렵다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유사시 가용할 수 있는 이 자산이 있다면 그 충격을 상당히 완화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이 자산은 물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올라 있습니다. 그 일부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면 생활의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구원투수 또는 좋은 윤활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산은 물가, 즉 그 인플레이션을 극복해 가며 그 이상 오르는 것이 정설입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은 그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은 물가와 연동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물가만큼은 오르고요. 그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많은 해가 더 많다면 물가보다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토의 부동산이 미국 나스닥 주식보다는 더 오르지 않았네요. 그래서 주식이 가장 높은 것 같으니까 집도 사지 말고 렌트하면서 주식으로 모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시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내 주거는 살아가는 아주 기본적인 기초입니다.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진 후에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부동산과 주식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투자를 하신다면 훗날 생활 전반에 있어서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부동산은 한번 사면 오랫동안 대부분 소유하게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주식의 경우는 사고 팔고를 자주 하기 쉬워서 생각보다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매매를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오르는 때도 있지만 서로 반대로 한쪽은 오를 때 한쪽은 내리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잘 배분해서 투자를 하면 위험성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주식도 종목으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해당 종목 그 기업에 대해서 꾸준히 분석하고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 연동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수익률도 웬만한 여러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것보다도 낫다고들 합니다. 요즘은 그 비트코인도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검증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닌 그 작은 비율로 한다면 이건 역시 앞서가는 투자의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를 대비한 그 RRSP도 절세도 되고 추후 연금 확보도 되는 것이니 할 수 있는 대로 꾸준히 하시는 것도 훗날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고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높아져가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것은 현금이나 금융기관의 이자가 아니고 실물 자산 또는 투자성 자산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다 하셨다면 언제라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 더 추천드립니다. 자산은 시간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특히 주식 같은 자산은 그 복리의 효과, 그 효과를 크게 보기를 원한다면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긴 시간에는 처음 시작이 젊었을 때 한다면 그 효과는 상상외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낳으면 주식 계좌에 그런 ETF 주식을 넣어주는 선물이 인기라고도 합니다. 그것을 만약 4, 50년 후에만 찾는다면 정말 상상외로 큰 금액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산 형성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도 너무 그쪽으로 추구하고 몰두하다 보면 실제 생활에서 여유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태도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생활에서의 그 안정감이나 행복감을 놓칠 위험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생활에 있어서의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꼭
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감수하고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즉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서 실행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그리고 부부나 가족이 합심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타이나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그 자산 형성의 성패도 나뉠 수 있고 행복도 더 가까이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이 시간, 이 살아가는 현재 하루하루가 행복하기를 누구든 가장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미래도 미래 그 시간에 도달하면 또다시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준비도 하는 것이고요. 네, 오늘은 다들 힘들다고들 하는 이 이민 생활, 그렇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이 어느 정도라도 준비가 된다면 그것이 생각보다 크게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간략하게라도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모쪼록 앞으로도 가정경제에 더 좋은 일이 많아지시고 날마다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의 새 영상에서 곧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눌러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네,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톰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